월수금학에는 개념을 대답을 잘 못해서 그냥 물어보다가 나오지 않아 그냥 계속 설명을 했거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과목을 배우고 낯선 것들을 배우다 보면 다 까먹거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많이들 까먹었더라고. 한번 잘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극한에서 1단원이 극한이었죠. 제일 처음 배운 건 좌극한, 우극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수렴이라는 거는 정의, 약속이 2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x가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수렴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좌우함이 같다. 원래는 좀 길어요.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셋의 값이 같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아, 이게 연속의 정의잖아. 따라서 좌극한은 우극한. 라고 말을 해야죠. 내가 헷갈리면 안 돼. 수렴의 정의 첫 번째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상황,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 줄여서 그냥 좌극한은 우극한 이렇게 외우면 되고, 또는 그냥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좌극한, 우극한은 똑같으면 극한수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수렴은 좌우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수렴이라는 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2가지 문제로 나오는 건 주로 이제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 수렴하는지 조사하세요 뭐 이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저걸 우리가 2가지로 정의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거는 미적분 1단원에서 똑같이 배워요.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완전 똑같이 생겼어. 그걸 이게 얘가 수렴하고 수렴하면 수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은 나눌 때 분모 0인 경우만 제외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A로 갈 때였죠? A 마이너스 A 플러스 다 되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다 되거든. 이 중에 요 케이스가 미적분 1단원에서 나오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 미적분 1단원 내용이. 그래서 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거기도 그냥 편하게 이거 했던 거랑 똑같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함수의 극한의 성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리미트가 없어졌죠? 분리해서 계산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게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 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언제냐면 킬러 문제를 풀 때. 킬러급 문제로 가면 얘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이 막 다르게 나와. 잘 푼 것 같은데 틀렸대.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렸대? 이거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극한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정도 의미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2개의 식의 사칙 현상이다. 수렴한다. 리미트를 이렇게 2개의 리미트를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극한 따로 얘 극한 따로 계산하는 것과 결과가 똑같다. 이게 극한의 성질,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크게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극한의 성질이 왜 중요하냐? 2개 정도를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2개의 수렴으로 하나의 수렴을 보장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극한을 원래는요, 이 극한의 성질을 배우기 전에는 극한 구해라 그럼 뭐 했냐면은 그래프에다 화살표 그려가지고 직접 몇에 가까워지는 이걸 봤어야 돼. 예를 들면은 우리가 x분의 1 이렇게 있고 2분의 1일 때 좌극한, 우극한, 얘 수렴하네.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따라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너네 그냥 리미트하고 x가 2분의 1로 갈 때 x분의 1이라면 너네 그냥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잖아. 왜 누구 맘대로 대입해? 라고 하는 이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극한의 기본 성질, 아까 배웠던 극한의 성질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안 그려도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고 x 3승 플러스 4x 마이너스 2분의 5x 3승 플러스 7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 너는 어떻게 그릴 거야? 못 그린단 말이야. 그래프 못 그리겠는데요? 그럼 그래프 안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극한의 성질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극한의 성질에 의하여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얘를 계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2가지 의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2수렴으로 1수렴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극한식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이 2가지 중 첫 번째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수렴 판단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해요. F가 극한이 존재한다. 또 그냥 수렴한다. G가 수렴한다. 그러면 빼는 것도 수렴한다 라고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따라하세요. 수렴 빼기 수렴
그럼 우리가 분리해서 각각 계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를 만약에 극한이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로 둔다면 리미트 두 개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도 내가 G의 극한이 존재하는가 궁금하면 따라가세요. 수렴하는 꼴 만들기. 그래서 얘를 변형해서 수렴하는 식들의 사칙현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적분 킬러 문제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문제를 풀 수 없느냐 갈리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걸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얘네 둘을 수렴하고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사칙현상으로 얘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랬지? 자, 그럼 얘네들을 뭐 하면 G만 딱 낫겠네? 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식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똑같이 쓰고요. 그때 수렴하는 저 두 개의 식들로 나타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fx 곱하기 fx분의 gx 이렇게 변형을 해준다면 얘가 알파로 만약에 수렴한다 가정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하고? 얘 어디로 수렴하니까?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뭐에서 뭐 할 수 있다?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리미트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와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분의 gx 해서 이 친구 아까 알파로 뒀죠? 이 친구 베타로 뒀죠? 그래서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보장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과정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너네가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까지 하면 어려워서 수출을 못해.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걸로 이런 기본적인 뭐 셋, 마플 이 정도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무지성으로 계산하면 다 나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출을 한번 다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정확히 다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F랑 G분의 F가 수렴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G가 수렴하니 극한이 존재하냐 물어보면은 마찬가지로 따라가세요. 수렴하는 꼴 만들기. 예식을 변형해서 수렴하는 애를 사칙한다고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고 했죠. G가 되려면은 F가 없어졌잖아. 그럼 얘로 뭐 해버리면 저 모양이 만들어질까? 나눠버리면 역수를 곱하니까 속어지고 G만 남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하고 G는 리미트하고 F 나누기 하고 얘는 G분의 F 이렇게 둔다면 역수 곱하면 딱 G가 되죠? 수렴 나누기 수렴이니까 얘도 뭐에서 뭐 할 수 있다? 분리해서 계산하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아까 앞에 보면 어떻게 설명이 돼 있었냐면 뭐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나눌 때만 조심하면 돼. 나눌 때는 언제는 제외해야 된다. 나눌 때 정확히 이제 나누는 식, 얘가 분모의 역할, 얘가 분자고 분모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나누는 식이 미안 다시 나누는 식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그런 보장일 수 있고 0이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머지들을 증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마찬가지로 수렴 나누기 수렴이니까 분리 계산하고 싶다? 그럼 분모의 역할을 할 얘의 극한이 몇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 만약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다? 그럼 분리 계산, 그래서 수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0일 수도 있는데 하면 이거는 거짓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0이면 보장이 안 되고 0이 아니면 이게 수렴하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명제가 참여되기 위한 조건 추가해주세요 하면 얘의 극한이 베타였다고 치면 베타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붙여주면 그럼 이제 얘가 수렴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하면 이거 이 명제, 대우 명제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대우 명제는 주로 얘 때문에 이거 때문에 좀 설명을 보통은 하는데, 예를 들면 A다, A가 아니다, B다, B가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예를 들면 A이면서 B이다 될 수 있고 A이지만 B는 아니다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A가 아닌데 B는 맞아요 될 수도 있고 A도 아니고 B가 아니요라고 우리가 A, B에 맞다 아니다 참고지들 따지면 이렇게 이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대우명제라는 거는 P이면 Q이다 꼴에서 이 조건명제라고 하고 얘를 가정 결론 또는 전제 결론 전건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교육과정 그냥 가정 결론 정도면 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얘의 대우명제를 구하세요 하면은 그러면 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주고 P가 아니다, Q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조건에 부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로 바꿔주는 게 대우 명제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기호로 표현할 때는 Q가 아니다를 따라하세요. not Q. not Q라고 부르고 물결 Q 이렇게 쓰는 게 not Q인가?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의 명제를 판단할 때 우리가 뒤집어서 대우 명제를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얘의 부정을 잘못 보여요. 또 이거는 F도 존재하지 않고 G도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둘 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잖아. 그러면 얘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야. A도 수렴하지 않고 F도 수렴하지 않고 G도 수렴하지 않는다는 이 케이스가 되는 거야. 이 케이스의 부정은 얘를 제외한 모든 케이스니까 이 케이스가 부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A, B 모두 존재한다 하면은 얘만 말해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저 부정이 될 수 있을까? 누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뭐를 말해야? 얘의 부정이 뭘까요? F, G의 극한이 모두 존재한다? 또의 부정. 하나만. 하나만. 잘 모르겠어? 다음, 세준이. 예? 저거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가 A만 존재할 수도 있고 B만 존재할 수도 있고 둘 다 존재할 수도 있다를 따라하세요. 저보다 하나는 존재한다. 또는 이제 X가 존재하거나 또는 G가 존재한다. 또는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 합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이거 구분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우 명제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가 존재하거나 또는 G가 존재한다면 이거이면 F 곱하기 G가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수렴하려면 수렴 곱하기 수렴이어야 무조건 존재한다고 보장해 줄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보장이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거짓 명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건 명제, 대우 명제를 구하는 걸 잘 할 수 있어야 돼서 얘네들 설명을 한번 했고 수렴하는 걸 만들기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성질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장해 줄 수 있다였고요. 미적분에서 똑같이 중간고사 똑같이 또 나와. 그래서 두 번째가 극한식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극한식 계산을 왜 계산할 수 있게 됐냐는 데 지금 굳이 하진 않을게요. 자, 왜 계산할 수 있게 됐냐보다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계산을 했냐만 얘기를 한다면 일단 낯선 극한식 만나면 쉬운 거는 그냥 뭐 하세요. 근데 좀 복잡하다. 이제 킬러 가까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극한식들이 나와요. 그럼 모르겠다. 일단 따라하세요. 대입하고 관찰한다. 정확히는 이제 뭘 관찰하냐면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극한식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 얘는 뭐 이렇게 되겠다. 결과가 예측이 되면 따라하세요. 확정형 또는 줄여서 정형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만약에 이 확정형 또는 정형이 아니라 좀 애매한데 하는 형태를 무슨 형이라고 불렀어도 돼요? 부정형. 부정형 몇 개밖에 없으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빼고 다 정형, 그러니까 확정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부정형만 정확히 우리가 뭔지만 알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수원아,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부정형이야. 결과가 예측이 안 돼. 그 식을 변형을 해서 다시 대입하고 모양 관찰해야 되거든. 언제까지 하냐면 정형될 때까지 계속. 부정형이다 식변형 관찰, 부정형이다 식변형 관찰하다가 정형됐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킬러급 문제로 가면 막 이거를 식변형만 4번 5번 해낼 수 있다. 하나의 극한식이 돼요. 반복만 하면 돼요. 수원아, 그때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모르면 패스할 때 넘길게. 네, 괜찮아요. 지우. 무한대분의 상수 플러스 상수 이꼴 이거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니까 뭔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 근데 얘는 우리가 미적분에서 똑같이 배워요. 똑같은 게 또 나와. 지연아,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최고차만 본다? 이건 조금 애매해. 왜냐면은 최고차만 본다 하면 최고차이 뭔지 모를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정훈이었나? 정훈아,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초고창 지수 나누고 지수라서? 지수에다 나누고 같으면 조금 애매하네. 자, 따라하세요.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우리가 다시 대입하고 관찰해서 판단을 하게 돼. 근데 우리가 수에서는
C가 무한대로 해서 다항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쓰고 X 3승 플러스 5X분의 예를 들면 뭐 6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지금 얘도 무한대 얘는 상수 이렇게 되죠. 대입 관찰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근데 가장 큰 무한대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다항식이죠. 다항에서는 최고차항이 항상 가장 큰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수투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미적분까지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하려면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라고 기억하면 미적분 때도 그냥 똑같이 풀면 다 나와요. 벌써 막 눈이 사르르 감기는 사람인데 듣기만 하는 건 확실히 졸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큰 무한대가 x3승이라서 x3승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면 우리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x분의 6 마이너스 x제곱분의 4 이렇게 되니까 다시 x가 무한대로 갈 때 대입관찰해보면 얘 무한소 0의 함수까지는 무한소라고 하죠. 무한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수였던 3차항은 상수항이 되고 그거보다 차수가 낮으면 전부 다 0으로 수렴하는구나 해서 최고차항 개수를 관찰했을 때 여기 3차인데 여기 2차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는 규칙이 발견이 됐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루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그랬더니 이제 가장 큰 무한대 개수비로 수렴하게 되더라를 알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은 다루는 방법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4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만 하나만 딱 더 알고 있으면 다루는 방법을 따라하세요. 통분, 유리와 인수분해. 얘네들은 우리가 통분, 유리와 인수분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루면 되고요. 다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만 하나의 방법을 더 추가를 해서 따라하세요. 가장 큰 무한대로 묶어내기. 아까 얘는 가장 큰 무한대로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분모 분자를 뭐 한다 그랬죠? 나눈다 그랬죠? 얘는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가 들어가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우리가 미적분해 수투 이렇게 하면 수투를 다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미적분해 여기다가 그냥 여기에다가 플러스하고 극한 공식 8개 이렇게 하면 이제 미적분이 나와요. 이렇게. 이 내용은 그대로 나오고요. 계속 쓰고 거기에다 공식 8개가 그냥 추가가 되면 미적분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수투를 잘하면 이거 공식만 추가 적용하면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간단한 공식이고요. 귀찮아서 그렇지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식을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고 얘는요 따라하세요. 대입하고 관찰한다. 그래서 부정형이면 식을 변형을 해야 돼. 왜냐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될 때까지 계속 변형해야 된다고요? 정형될 때까지 계속 변형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왜 계속 변형하도 안 끝나지? 당황할 필요 없어.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하면 된다. 자, 이거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나와서 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이제 0분의 0꼴은요 진짜 0이 아니야? 따라하세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그걸 줄여서 무한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무한대라고 부르죠. 얘는 무한소라고 불러. 얘는 0분의 0은 진짜 0분의 진짜 0이 아니에요. 무한소분의 무한소를 의미하는 거야. 이것도 무한대 곱하기 진짜 0이 아니라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가 애매한 거야. 자, 예를 들면 x가 0으로 갈 때 하고 x분의 0이라는 극한식 이따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분모는 몇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니까 무한소야. 0이긴 하면 진짜 0이 아니라 무한소야. 그러면 진짜 분모가 0이었다면 무한소분의 0 하면 그 결과는 0분의 0 꼴이 아니라 그냥 몇인 거예요? 0이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입 관찰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곱하기 0 꼴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무한대로 가지만 얘 무한소가 아니라 진짜 몇이라면? 진짜 0이라면 이건 그냥 몇이 된다? 0 이렇게 되는 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렴하는 꼴 만들기가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인 모양부터 이제 까다로운 모양까지 킬러 문제 끝까지 계속 다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적분 하면서 비슷한 걸 계속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투 기출하다 보면 킬러급에서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익숙하지 않나 이런 거 다 계속 나오는 거죠. 쉬운 이런 거는 막 센 RPM 수준이에요. 요 앞에 이런 것들 이것도 센 RPM 수준이에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렴하는 꼴 만들기니까 F가 어떻게 되는데 몰라요. F2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극한이. 근데 F는 모르지만 뭐분의 F는 알고 있으니까 2분의 F 아니요. 따라서 X분의 F. X분의 F를 아니까 여기에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내야 돼. 수렴하는 X분의 F 꼴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분모 분자에 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X를 나누어서 X분의 F, X분의 F 막 이렇게
x분의 f 곱하기 x분의 이렇게 우리가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 자, 이것도 뭐 기본 유형이죠. 이것도 센 RPM 수준 문제였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풀죠. 첫 번째는 이제 f로 얘를 나누는 걸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얘 대입관찰하면은 얘는 3으로 수렴, 얘는 무한대로 수렴, 무한대면 3에서 0 이렇게 돼서 얘는 1이죠. 1만 f분의 g가 0이다 해서 얘가 1이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첫 번째. 암산 컷 할 때는 이렇게 내신에서 암산 이렇게 해서 암산을 했고, 논수령이랑 보통 우리가 이제 얘를 h로 치환을 한 다음 식을 변형을 했었지. 그 h로 치환하는 게 따라서 수렴하는 걸 만들기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수렴하는 걸 만들기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내가 f가 무한대로 가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f-g가 3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나는 f-g 모양 막 다 만들어내려고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3f 있고 마이너스 2g 있잖아요. f-g니까 여기 2f-2g로 생각하면은 얘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난 얘 이렇게 바꿔볼게.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다면 f 플러스하고 2로 묶었을 때 f-g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분해하고 얘도 f-g인데 이 플러스 g네. 그러면 2f-하고 f-g 이렇게 하면 저 처음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내가 뭐랑 관하면 따라서 수렴하는 꼴 만들기. 내가 알고 있는 수렴하는 건 유일한 건 f-g밖에 없거든. 그래서 f-g로 묶어낸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대입관찰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 얘는 어떻게 돼요? 6으로 수렴하겠죠?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 얘 어디로 수렴해요? 3, 마3 이렇게 가겠죠? 그럼 무한대 더하기 6 하면 어디로 가겠네? 무한대. 그럼 무한대 빼기 3 하면 뭐예요? 그럼 얘 꼴 자체가 뭐분의 먹꼴이 된 거야 지금?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어떻게 다룬다 그랬냐면 가장 큰 뭐로 나눈다 그랬죠? 그 초차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 지금 분모에 근데 무한대가 하나밖에 없어. 누가 무한대로 갔었어? 그래서 분모보자 여기서 f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f로 나누면 이게 1 이렇게 되고요, 2 이렇게 되고요, f분의 이렇게 되니까 f분의 6 하면 0, f분의 여기 무한대분의 3 하니까 0 해서 1분의 2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치환했던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너네한테 그냥 수렴하는 걸 만들어가면 헷갈려 하니까 보통 h로 치환한 다음에 그냥 풀었던 건데, 사실 수렴하는 걸 만들기라는 거 알고 있으면 굳이 치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야, 수렴하는 걸 만든다는 게. 수렴하는 걸 만드는 거 무조건 할 때는 까다로운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요. 합성, 극한, 연속, 미분 가능성은 네, 디테일한 거니까 나중에 합시다. 가우스도 마찬가지. 자, 구간 분할 함수의 극한, 우리가 연속할 때 얘기를 하고요. 절대값 구간 분할. 미정계수 결정, 여기부터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가 미정계수의 결정이 왜 중요했냐면 수투에 이제 이 바로 다음 내용이 함수의 결정이 나왔던 거 기억이 나나요? 다음 함수의 결정에서 우리가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임수에 대한 정보, 최저차항의 정보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게 내식 우리 중간고사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네, 중간고사 킬러 유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다항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 다항함수가 아닌 뭐 지수로 삼각 관련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얘가 더 중요해요. 자, 얘는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분자도 0이다. 정확히는 원래 사실은 좀 더 길어. 따라서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면 분자의 극한이 0이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 대입 관찰했는데 뭔가 이상해? 그럼 0분의 0꼴인가 보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모의 극한이 0이면 얘가 0이래? 0분의 FA니까 일반 원대로 발산하겠지 했는데 발산 안 한대. 와, 왜 안 했을까 하면 0분의 0꼴이라서 0분의 0꼴이라 서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상하다? 0분의 0꼴이구나. 자, 그거의 근거는 증명을 하는 건 극한의 성질로 그냥 증명을 하면 돼요. 자, G가 궁금하다 그래. 아니, F가 궁금하다 그래. F가 0인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전제 조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확인해 볼게. 그럼 내가 F가 진짜 0일까를 알고 있으면 F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fx는 하고 따라하세요. 수렴하는 꼴 만들기.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이야. 그래서 얘를 수렴하는 애들 내가 알고 있는 게 g분의 fb로 수렴한다 그랬죠? 그리고 g는 어디로 수렴한대요? 0. 그러니까 얘랑 얘네들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 x가 a로 갈 때 한다면 쟤네 둘 뭐 하면 f 되네? 곱하면 되죠. 그럼 g분의 f 곱하기 g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얘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죠?
B로 수렴. 얘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죠? 0이니까 따라서 수렴 곱하기 수렴. 수렴 곱하기 그럼 수렴. 뭐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분리해서 계산. 분리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면 얘가 진짜 B가 되고 얘가 진짜 몇이 돼서 0이 되니까 몇인 거 확인.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분모의 극한이 0이 돼 수렴하면 분자가 무조건 0이 돼야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첫 번째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따라하세요. 분자의 극한이 0인데 분자의 극한이 0인데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A 했더니 GA분의 0 이렇게 된대. 아 그럼 0이겠지? 근데 0이 아니에요. 뭐야? 그럼 뭐분의 못거리구나. 0분의 0거리구나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도 0이다. 자 이것도 증명을 마찬가지로 해보면 간단해요. 이미 x가 a로 갈 때 gx는 하면 따라하세요. 수렴하는 꼴 만들기. 수렴하는 걸 만들기. 지금 우리가 g분의 f는 b로 수렴한다 그랬고요. 여기서 이제 f가 0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얘랑 쟤를 이용해서 g를 나타내야 돼. 이거 아까 비슷한 거 했었죠? 뭐랑 뭐를 뭐 하면 g가 되니? 둘이 나눠. 둘이 나누면 누구에다가? f에다가 나누기 하고 g분의 f를 하면 그러면 얘랑 똑같은 식인 거죠? 그때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고 0으로 수렴한다 그랬고요? 이 친구는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고 B 그럼 수렴 나누기 수렴이니까 얘는 뭐만 만족한다면? G가 0이 아니고 아 그럼 틀린 거 G분의 F가 따라하세요. 나누는 식이 나누는 식이 0이 아니면 0이 아니고 얘 아니야? 얘가 아니라 g분의 f로 나누면 그럼 얘가 0이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0이 아니라면인데 B는 뭐가 아니라면 전제도 있었네? 0이 얘 그럼 얘는 0이 아닌 값인 거야. 그럼 수렴 나누기 수렴해서 나누는 식이 0이 아니니까 뭐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다 하면은 0 나누기 B 그러니까 B분의 0인 거죠. 그래서 몇으로 수렴? 이렇게 확인하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정계수의 결정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고요. 직관적인 해석은 분자가 0인데 0이 아닌 값을 수렴한다고? 분모도 0이라서 0분의 0꼴이었구나 로 해석을 직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인 거죠. 매번 이걸 증명했을 필요는 없고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문제 풀 때는 매번 이걸 증명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증명 과정 자체들이 너무 힘들어 벌써. 네, 과정 자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인수적 이용하는 거는 뭐 수초 내용이니까 함수의 결정에서는요 이거는 다항에 대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하거나 미적분의 이 내용이 비슷하게 섞여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합시다. 너무 졸려 다들. 자 우리 9번, 10번이 좀 까다로우고 10번은 킬러 단골 소재고요. 9번은 좀 내신에서 까다로운 느낌. 중간고사 때 했겠죠. 자 그 다음에 극한 1단원은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부모가 붙는다. 부모가 네,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아니 왜 붙어요? 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f가 g보다 큰데 내가 리미트 하잖아? 그럼 리미트 f는 리미트 g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릴 때가 있다는 거야. 등호를 붙이면 무조건 이렇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등 안 붙이면 틀린다는 거야. 왜 그러냐? 예를 들면 f는 x분의 1 x의 양수일 때만 봅시다. 근데 g는 하고 x분의 2 하면은 얘네들이 같으려면 불가능해요. 같을 수가 없어. 항상 얘가 2배 했으니까 f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g는 무조건 2배라서 이렇게 되는 게 g예요. 그럼 무조건 같은 경우 없어? 무조건 누가 더 큰 거예요? g가 더 큰 거죠? 근데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보면 둘 다 어디에 한 번씩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니까 둘이 극한이 뭐가 될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어서 등호를 붙여야 항상 맞다고 말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부모가 붙는다. 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정리예요. 따라하세요. 좌변과 우변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변을 중변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가운데 값 또는 중변. 따라서 중변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너무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3개짜리 변이 나오면 일단 혹시 샌드위치 변이 이용하는 건가 의심을 꼭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익숙해지면 이 친구도 그냥 쓱싹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f의 범위를 알고 있는데 x 4승분의 f제곱에 뭐 이렇게 부시럭거려요. 네. 이렇게 된다면 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새 변을 그냥 일단 뭐 해버릴까? 제곱.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부등식을 잠깐만요. 먹고 잠기는 게 아니라 먹고 잠기는 야 부등식을 제곱할 거면 조심해야 돼. 왜냐면 양수일 때는요 상관이 없어요. 음수일 때는요 전부 다 음수잖아. 부등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요.
양수로 좀 섞여 있잖아? 그럼 그거 제곱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네는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양수일 때만 제곱을 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둔 거야. 2x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죠? 1 더했으니까 몇 이상? 1 이상이니까 어차피 다 양수야. 양수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곱을 해도 돼요. 자, 제곱한 다음 x 4승 나누고 리미트 취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봐봐. 이 제곱하면 몇 x 4승인 거야? 최고차만 보면 될 거 아니야. 4x 4승이고 x 4승 나누면은 x 4승분해서 x 4승이니까 리미트 취하면 몇으로 수렴하겠네? 4. 좌변도 몇이겠네? 4. 그래서 중변도 몇일 것이다? 4. 이렇게 해서 풀면 이 센스 시험이 이런 거는 거고. 자, 여기까지 극한 내용이고 연속까지 하면 조금 쉴 테니까 좀 연속하고 오시면 안 되는데 좀 더 해야 되네. 봅시다. 자, 연속의 첫 번째는 우리가 구간의 정의였어요. 구간이라는 게 뭐였냐면 너네가 뭐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쓰니까 잘 모르겠지만 얘는 집합을 어떤 특정한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거야. 어떤 집합이냐? 특정 범위의 모든 실수를 다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인 거예요. 주로 우리가 함수의 정의역, 시역을 표현할 때 주로 정의역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정의역 표현할 때 뭐 1 이상, 5 이하 삼각함수였으면 x가 0 이상, 2파이 미만 뭐 이런 식으로 x의 범위를 제한시키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 그거를 기호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맨날 뭐 x바 해가지고 표현하면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야 특정 범위의 모든 실수를 원소로 한 집합은 이런 기호로 나타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정의역을 이제 나타냈던 거야. 그래서 뭐 열린 구간 몇 콤마면 아니면 닫힌 구간 몇 콤마몇에 정의된 함수 하면 그 정의역을 나타낸 거예요. 구간으로. 네, 구간 기호. 그리고 실수 전체의 집합도 열린 구간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그래서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자, 연속은 극한이랑 좀 비슷하게 해도 정의가 두 개예요. 비슷한 건 좀 애매해. 연속이 어떻게 정의되니 하면 너네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제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간단한 문제는 그냥 아이씨 대입 갔다 하면 다 풀려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안 풀려.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은 딱 문제를 보잖아.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뭘 해야 될지 그게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연속, 구간 연속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뭐 이거를 확인해서 해야겠다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는 꼭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연속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지점 연속, 구간 연속. 지점 연속과 구간 연속의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점 연속이니 구간 연속이니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일단 달라지게 되고요. 특정 지점에서의 연속은 어떻게 정의했느냐? 따라하세요.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 너무 기니까 아까 내가 실수했던 이거죠. 너무 기니까 줄여서 따라하세요. 좌우함이 같다. 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존재하고 같다. 줄여서 좌우함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또는 따라하세요. 극한값은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고 같으면 극한값이라고도 합쳐서 부를 수 있죠. 극한값은 함수값. 이렇게 분류한다 해서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속은 몇 가지 연속이 있다고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야. 크게. 지점 연속과 무슨 연속? 구간 연속. 지점 연속은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좌우함이 같다. 이렇게 또는 뭐로도 부를 수 있다. 극한값은 함수값. 자, 일단 구간 연속은요.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좀 여러 개가 되지만 구간을 묶어서 나눠 보통 보고요. 자, 닫힌 구간의 연속만 우리가 따로 좀 약속을 해주면 돼요. 자, 닫힌 구간의 연속은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느냐?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이런 약속을 해준 거야. 첫 번째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 연속. 열린 구간 연속이 그럼 또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야겠는데 얘는 뭐 간단해요. 그냥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 내의 모든 지점에서 연속. 그 지점 연속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랑 B 사이에 X좌표가 엄청 많이 있겠죠? 무수히 많이 있겠죠? 거기 전부 다 저음 다 확인해서 다 연속이다? 그러면 열린 구간 연속이다가 열린 구간 연속의 정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확인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너무 많아. 무한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그 다음 내용이야. 연속함수 성질. 이거를 이용해서 야, 다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얘 이용하면 여기만 봐도 돼. 또 우리가 특정한 지점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연속함수 성질인데 일단 이어서 일단 설명을 마저 해볼게요. 얘가 그래서 아무튼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구간의 양끝은 좌우 함을 다 볼 필요가 없이 예를 들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자, 이 닫힌 구간 A, B에서만 볼 거면 얘네 사이에선 다 좌우함을 다 볼 건데 여기서는 좌우함 다 볼 필요 없이 누구랑 누구만 보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우극한과 함수값만 같으면 좌극한은 무시하고 그냥 연속이라 쳐줄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 약속에는 정확히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오른쪽 끝인 B도 어디랑 뭐만 같다면 정확한 함수값 같다 우극한과 관계없이 연속이다 라고 불러주기 약속을 한 거야. 예를 들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어. 얘 다 친구가 A, B에서 연속이냐? 연속이에요. 왜? B에서 얘는 다르지만 어쨌든 다 친구가 A, B 연속 조사는 여기에 우극한과 함수값만 같으면 연속으로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는 다 친구가 A, B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 다 친구가 A, B에서 연속인 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에 의하여.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게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열린 구간 하면 뭐 똑같아요. A는 포함 안 하고 B는 포함했다. A는 어차피 포함 안 했으니까 무시해도 되죠. 그러면 이 반열린 구간 A, B에서의 연속은 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다음 B에서 뭐랑 뭐가 같다면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그러면 이 반열린 구간 연속이다로 불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혼동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연속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지점 연속, 구간 연속. 네, 그래서 구간 연속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계속 문제예요. 모든 지점 다 연속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성질을 배워야 된다고요? 연속함수 성질. 따라하세요. 연속 사칙연산 연속은? 예? 따라하세요. 연속 사칙연산 연속. 그냥 사칙연산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과 연속을 사칙연산 했을 때 이거야. 연속 더하기 연속, 연속 빼기 연속, 연속 곱하기 연속, 연속 나누기 연속. 얘는 언제만 제외하면 이래요? 뭐 할 때? 나눌 때 나누는 식이 0이 아니면 뭐가 보장된다? 연속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양이 아까랑 좀 비슷해. 아까 극한의 성질 기억나나요? 수렴 나누기, 수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은 뭐 할 때? 나눌 때 뭐가 0이 아니면? 분모가 0이 아니면 또는 나누는 식이 0이 아니면 수렴이 보장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아니면 연속이 보장된다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 누구 마음대로 보장해줄 수 있어? 이거 증명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극한의 성질은 나눌 때 분모 0이면 극한 성질을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연속도 보장을 못 해주는 거야. 연속함 성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양이 거의 똑같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합성함수에 연속 관련된 거 나왔을 때 이건 꼭 알아야 돼. 자, 예를 들면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 속함수. 예를 들면 F 곱하기 F 곱 G, F 합성 G 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이때 얘를 겉함수라 부르고요. 얘를